2월 2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5% 하락한 2645.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한 773.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성공조, 위너스, 클리너믹스, 포니링크, 사이버원, 메디콕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정론이 극단을 찍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확인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과매도 국면을 지나 다시 적정 가치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하나증권의 분석과 함께 다음 달부터 국내 최대의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개최된다는 소식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전시회는 올해 13회차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고 전해졌는데요. 688개의 기업이 2,300개의 부스를 마련하고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전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기업들의 참여도도 급증하여 비아디와 이브에너지 등이 처음으로 인터배터리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특히 LG엔솔은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2차전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성우는 LG엔솔을 통해 테슬라의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성우는 2170 배터리의 탑캡 어셈블리 부품을 LG엔솔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4680 배터리로 부품 공급을 확장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경제 주식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제관과 정책을 설명할 계획인데요. 또한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도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금요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조기 대선 기대감이 부각되며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냉각 시스템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위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블랙엘의 발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객사들이 주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해왔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수랭식 냉각 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AR 시스템과 사마에이스, PKI, 귀뚜라미 범양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에 이어 냉각 시스템도 한국에서 공급받게 된다면 AI 솔루션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소식에 냉각 시스템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삼성공조는 자동차용 냉각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름만 삼성일 뿐 이재용 회장님의 삼성그룹과는 무관한 기업이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4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학원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 코로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바이러스는 코로나처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던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디콕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별다른 악재 없이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금요일 장마감 후에는 별다른 호재 없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주가가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위너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위너스는 배선기구 전문 업체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클리노믹스는 지난주에만 3번이나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등의 매각을 고려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8일에 전환사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포니링크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계사인 포니AI가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광저우 유료 로보택시 운영자로 승인받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운영 구간은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부터 광저우 남부기차역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포니AI는 지난 주말 미국장에서 32%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포니AI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포니AI의 한국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사이버원은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93% 증가한 47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87% 증가한 1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구백화점과 올리패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BI매트릭스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BI매트릭스가 AI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작년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며 올해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미국 파트너사를 통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분석에 BI매트릭스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클라우드 및 AI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약 7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투자 금액은 중국 민영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졌으며 이 같은 소식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는 14%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뱅크웨어 글로벌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국 총판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대동기어를 비롯한 일부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지원해준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의 수익을 통해 기금을 만드는 협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어요. 트럼프는 미국이 군사 지원한 금액이 5천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천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납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활용되며 기금 관리 권한은 미국이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양국이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액션스퀘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이르면 5월달부터 한한령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최근 게임 등의 콘텐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온, 2위는 삼성중공업, 3위는 HMM, 4위는 오리엔트바이오, 5위는 삼성공조,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8위는 대한해운, 9위는 금양,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공조, 금양입니다. 삼성공조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 금양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원익홀딩스, 2위는 위너스, 3위는 랩지노믹스, 4위는 휴마시스, 5위는 오리엔트전공, 6위는 클리노믹스, 7위는 SI리소스, 8위는 메가터치, 9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10위는 벨로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위너스, 오리엔트전공, 클리노믹스, 메가터치입니다. 위너스는 신규 상장주이며 오리엔트전공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클리노믹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메가터치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HMM,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삼성공조, 9위는 금양, 10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공조와 금양입니다. 삼성공조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 금양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위너스,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는 원익홀딩스, 4위는 모티브링크, 5위는 HLB, 6위는 실리콘투, 7위는 GST, 8위는 성우, 9위는 오리엔트전공, 10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위너스, 성우, 오리엔트전공입니다. 위너스는 신규 상장주이며 성우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리엔트 성공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